인생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어요. 70번째. 숫자로만 보면 대단한 날 같았지만 내 하루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방 안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옆자리의 남편은 이미 거실로 나가 있었고 침대맡 탁자 위에는 혈압약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걸 보고야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게 생각났죠. 내 생일, 그런데 축하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부엌으로 나가자 냉장고 문에 붙여둔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미정회의 있음. 점심은 대충 먹어. 딸이 전날 밤 붙여놓고 간 쪽지였죠. 그 글씨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허전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특별히 손이 가는 건 없었어요. 그래도 뭐라도 해먹어야지 싶어 미역을 불리고 달걀을 풀었어요.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덤덤했죠. 생일이라기보다 그냥 또 하루의 밥상 차리는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 앵커의 단조로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그 소리에 묻혀 내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여보, 미역국 끓어요. 식기 전에 들어와요.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작은 기대를 걸었죠. 혹시 오늘 내 생일이지? 하고 말해줄까봐. 하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리모컨으로 볼륨만 줄였어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그게 다였죠. 식탁 위에 밥그릇 2개, 미역국, 고등어구이 한 접시. 늘 그렇듯 정갈하게 차려놨지만 오늘은 그 상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국 표면에는 기름이 얇게 굳어 있었고 밥에서는 김이 금세 사라졌죠.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어요. 내 생일상을 내가 차려놓고 내가 축하도 못하는구나. 그 생각이 스치자 목구멍이 뻑뻑하게 막혔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딸 미정이었죠.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근데 오늘 회식이라 못 가요. 이번 주말엔 꼭 갈게요. 그 말에 나는 얼른 괜찮아.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했어요. 진심이 아니라 습관처럼 나온 말이었어요. 통화가 끝나고 나니 부엌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냄비에서 식어가는 국 냄새와 고등어 타는 냄새가 섞여서 공기마저 눅눅했어요. 나는 식탁에 엎드리듯 앉아 있다가 문득 손끝으로 반지를 만졌어요. 결혼식 날 남편이 끼워줬던 낡은 금반지. 손가락이 붓는다고 몇 해 전부터 빼두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반지가 눈에 밟혔어요. 금빛은 다 닳고 안쪽에 새겨진 글씨 영원히 함께는 거의 지워져 있었죠. 그 문구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묘하게 저렸어요. 정말 함께였던 시간이 언제까지였을까? 같은 집에 있지만 요즘은 남편과 말 한마디 나누기도 힘들어요. 아침 인사 대신 기침 소리, 저녁 인사 대신 뉴스 소리. 그게 우리의 대화였죠. 남편이 식탁으로 와서 조용히 앉았어요. 오늘 반찬은 뭐야?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나는 대답 대신 미역국을 퍼주며 웃었어요. 미역국이요. 그냥 생각나서요. 내가 내 생일이란 말을 끝내 하지 못한 건 그 말이 괜히 초라하게 들릴까 봐였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좀 짜네. 그랬어요. 그 말이 꼭 내 마음에 소금 뿌리는 것 같았죠. 밥을 반쯤 먹다 말았어요. 젓가락 끝에서 고등어살이 툭 떨어졌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왜 아직도 이 사람의 밥상만 차리고 있지? 저녁이 되어 딸이 보내온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엄마, 케이크 주문해놨어. 내일 도착할 거야. 화면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내 생일 케이크는 내일 오는 거군요. 내일이 되면 생일이 아니지만 뭐 어떤가 싶었죠. 나는 설거지를 하며 창문 밖을 봤어요. 보름달이 유난히 환했어요. 그 달빛이 싱크대의 물 위에서 잔잔히 흔들렸어요. 그 빛이 내 손등에 닿자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빛이 너무 따뜻해서요. 수건으로 젖은 손을 닦으며 거울을 봤어요. 머리는 희끗하고 얼굴엔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그 얼굴이 낯설었어요. 평생 누군가의 엄마 아내로만 살았지 나로서 살아본 적은 언제였을까 싶었어요. 그때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나라도 나를 챙기자.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내가 나에게 해준 첫 위로였죠. 그날 밤 반지를 손에 다시 껴봤어요. 손가락이 조금 낀 듯 했지만 그래도 껴봤어요. 손끝이 묘하게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오래도록 남았어요. 그건 남편이 주는 온기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건넨 첫 위로 같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상이 아니라 내 생일상을 내 마음으로 차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부엌 시계의 초침이 또박또박 벽을 두드렸어요. 늘 갔던 아침이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식탁 위에는 오직 밥그릇 하나만 올려놨거든요. 그게 내 몫의 밥이었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치며 물었죠. 밥은 언제 차려?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신 밥은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 드세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 나 스스로도 놀랐어요. 평생 해주던 밥을 스스로 차려 먹으라니 그건 내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신문 너머로 나를 한참 보더니 툭 내뱉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내 밥을 덜고 김치를 꺼내 식탁에 올렸어요. 따뜻한 밥 한 숟갈을 뜨는데 김이 올라오는 그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밥이 누굴 위해 차린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차린 밥이었으니까요. 숟가락을 들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별것 아닌 일인데도 마치 내 안에서 오랫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하나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나는 가족을 위해 밥을 차리며 살았지만 정작 내 밥은 늘 식은 채로 남겨두었어요. 내 밥은 언제나 마지막이었죠. 그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나조차 그게 이상한 줄 몰랐어요. 식탁 위에는 전날 설거지하다 닦아둔 반지가 놓여 있었어요. 그 반지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결혼 반지는 평생을 묶는 약속이었지만 어쩌면 나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족쇄이기도 했구나 하고요.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과 그 반지가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그날은 그 반지를 다시 끼지 않았어요. 그저 손바닥에 쥔 채로 밥을 다 먹었죠. 점심 무렵 딸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케이크 도착했어요? 응, 오늘 아침에 왔더라. 그거 엄마가 좋아하던 초코 무스예요. 냉장고에 넣어뒀죠? 응, 넣어뒀지. 짧은 대화 끝에 딸이 덧붙였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좀 다르다? 괜찮아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조금 쉬고 싶어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이제 조금은 내 몫으로 살아보려 해. 점심은 남은 밥으로 주먹밥을 만들었어요. 김가루를 뿌리고 깨를 살짝 섞었는데 그 냄새가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식탁 끝에 앉아 먹는데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손등을 스쳤어요. 그 온기가 참 좋았어요. 오래전 어린 미정이를 무릎에 앉히고 밥 먹이던 그 햇살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덜컥 열리더니 남편이 나왔어요. 나 밥 안 먹고 나간다. 말끝에 섭섭함이 묻어 있었죠.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래요, 다녀오세요.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 소리가 쿵 하고 집안에 울렸어요. 그 소리 뒤로는 텔레비전도, 냉장고 소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고요한 부엌에서 혼자 앉아 있자니 묘하게 가슴이 시원하면서도 허전했어요. 그동안 내가 쥐고 있던 가족이라는 끈이 조금 느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마음 한켠이 가벼워졌어요.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해방감에 가까웠죠. 점심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다가 창밖을 보니 동네 공원 벤치에 익숙한 할머니 한 분이 보였어요. 늘 아침마다 개 산책시키던 분, 이웃집 옥분 씨였죠. 그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며 깔깔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내 귀에 닿았어요. 순간 그 웃음이 참 부러웠어요. 저렇게 가볍게 웃어본 게 언제였더라. 그날 오후 나는 잠시 결심했어요. 내일은 밖에 나가보자. 혼자라도 괜찮아.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그건 오래된 담장을 살짝 넘는 첫 발걸음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서 케이크를 꺼냈어요. 초를 하나 꽂고 불을 붙였어요. 작은 불꽃이 내 얼굴을 비추는데 그 빛 속에서 내 주름 하나하나가 또렷이 보였어요. 나는 소리내지 않고 빌었어요. 이제라도 나답게 살게 해주세요. 초를 끄자 방 안이 금세 어두워졌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불빛이 꺼진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내 몫의 밥그릇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것이 아닌 오롯이 내 인생의 자리를 찾기로요. 다음 날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게 창문을 타고 들어왔어요. 식탁 위엔 밥 한 공기, 미역국,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주먹밥이 반 그릇.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어제보다 덜 허전했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외출했어요. 점심은 알아서 챙겨 먹어.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고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꽤 컸어요. 그 소리 뒤로 집안은 텅 빈 듯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그 고요가 싫지 않았어요. 이젠 그 침묵 속에서 내 생각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부엌 창가에 앉아 커피포트를 올렸어요. 물이 끓는 소리가 나직하게 부엌을 채웠어요. 수증기가 창문에 하얗게 맺히자 손끝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거기에 내 얼굴이 비쳤어요. 그래, 이 얼굴이 내 얼굴이지. 한참 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예전엔 거울 속 주름만 보였는데 이젠 그 주름이 나를 닮은 기록처럼 느껴졌어요.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웠어요. 그 냄새가 참 따뜻했어요. 한 모금 마시자 입안이 달큰하게 데워졌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좋을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죠. 점심은 대충 남은 반찬으로 차렸어요. 김치, 멸치볶음, 두부조림. 그동안 늘 누군가를 위해 식탁을 꾸몄지만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 놓아봤어요. 식탁보를 새 걸로 갈고 그 위에 노란 국화를 한 송이 올려봤어요. 딸이 어린 시절 유치원에서 만들어왔던 도자기 화병이에요. 유약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그 투박함이 오히려 정겨웠어요. 밥을 먹으며 문득 지난 날이 스쳤어요. 아이들 도시락 싸던 새벽들, 남편 회식날 밤늦게 기다리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다 지나갔는데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지. 말끝이 스스로에게 닿자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미정이라는 이름. 잠시 망설였지만 받았어요. 엄마, 점심 먹었어요? 응, 간단히 먹었지. 아빠는요? 나갔어. 아마 친구 만나는 모양이야. 딸은 한숨을 쉬더니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차분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이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쉬어요? 엄마가? 그 말에 나는 잠시 웃음이 났어요. 그래, 나도 좀 쉬어야지. 이제 70이잖아.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 뒤로 바쁜 사무실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통화를 끊고 나니 다시 조용해졌죠. 식탁에 남은 밥알을 젓가락으로 모으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엔 늘 누군가가 있었는데 정작 나 자신은 없었구나. 그게 제일 외로운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점심을 마치고 창밖을 보니
공원 벤치에 어제 보았던 옥분 씨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커피를 들고 웃고 있었죠. 옆에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고요. 그 모습이 참 자유로워 보였어요. 그녀는 내 또래였는데 표정이 다르게 빛나고 있었어요. 나는 커튼 사이로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홀가분할까? 그날 오후 나는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빼곡했어요. 어린 딸이 웃는 사진, 가족여행 사진, 그리고 결혼 초 신혼집 앞에서 남편과 찍은 사진. 나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다가 한 장을 꺼내 손끝으로 만졌어요. 햇살 속에서 환하게 웃는 내 젊은 얼굴. 그때의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자신 있어 보였어요. 지금 그 얼굴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이 되어 부엌에 다시 앉았어요. 조용한 집, 식탁 위에는 한 잔의 따뜻한 보리차. 나는 그 잔을 들며 속삭였어요. 이제 외로워도 괜찮아. 혼자여도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나는 나를 돌볼 거야. 보리차의 김이 천천히 식어갔어요. 그 김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고요한 시간이 내 인생의 새 시작이라는 걸 본능처럼 느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혼자 먹는 점심이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나로 돌아가는 연습이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 나는 처음으로 점심을 먹지 않은 채 집을 나섰어요. 식탁 위엔 깨끗이 닦은 그릇 하나만 엎어놓고 손가방에는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작은 손수건 하나만 넣었죠. 문을 나서는데 발끝이 조금 떨렸어요. 마치 세상에 다시 처음 나서는 기분이었어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골목길을 감싸고 있었어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발밑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냈죠. 그 소리가 괜히 마음을 간지렸어요. 이웃집 담 너머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누군가 김치 담그는 냄새, 그리고 길모퉁이 꽃집에서 흘러나온 비누향까지 모든 게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공원 입구에 다다르자 벤치 한쪽에 옥분 씨가 앉아 있었어요. 어제 창밖으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짧은 파마머리, 분홍색 조끼, 그리고 개주를 꼭 쥔 손. 그는 나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 정순 씨, 오늘은 혼자 나왔어요? 네, 그냥 답답해서요. 잘했네요. 밖에 나와야 살죠. 집에만 있으면 마음이 늙어요.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었어요. 옥분 씨는 커피 캔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 따뜻할 때 마셔요. 집에서만 끓인 커피보다 이게 더 맛있다니까. 나는 그 캔을 두 손으로 받았어요. 따뜻한 열이 손바닥으로 번졌어요. 그 온기가 마치 사람의 손 같았어요. 정순 씨도 남편 퇴직하고 나서 더 말이 없어졌죠? 네, 요즘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 집도 그래요. 남편이 하루 종일 뉴스만 봐요. 그래서 나도 TV 끄고 나왔어요. 세상이 뭐 어쩌든
내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어요.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70이라고 인생이 멈추는 건 아니구나.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젊은 시절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혼자 된 마음에 대해. 말을 주고받을수록 내 안에 먼지가 조금씩 거치는 느낌이었어요. 정순 씨, 나 내일 시청 문화센터 가요. 요가랑 수채화 배우는 프로그램 있대요. 같이 갈래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머뭇했어요. 내가 그런 걸 배워서 뭐 하겠나 싶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가봐야 알죠. 옥분 씨가 웃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그럼 약속했어요. 내일 10시에 공원 앞에서 봐요. 네, 약속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손에 쥔 빈 커피 캔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 캔을 버리지 않고 가방에 넣었어요. 왠지 모르게 그 온기를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여전히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공원에요. 혼자? 응, 혼자. 아니, 이제는 친구도 생겼어요. 남편이 신문을 내리며 나를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약간 놀란 듯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신문을 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안에서의 침묵은 여전하지만 이제 그 침묵이 나를 묶지 않는다는 걸요. 저녁 무렵 가방에서 커피 캔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냥 평범한 캔이었지만 오늘 하루의 기억이 그 안에 담긴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캔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살짝 쓸었어요. 따뜻했던 순간이 다시 손끝에 스며드는 듯 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이 이상하게 잔잔했어요.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한 하루, 그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 공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곳이 이제 내 하루의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문화센터 첫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옷장을 열어 뭐라도 단정하게 입어야겠다 싶었죠. 오랜만에 다림질을 하며 웃음이 났어요.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한 김이 괜히 마음을 달래줬어요. 내가 이렇게 나가려니까 괜히 설레네. 혼잣말을 하며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나는 예전보다 조금 밝아 보였어요. 피부의 주름은 여전하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죠. 공원 앞에서 옥분 씨를 만났어요. 그는 이미 요가 매트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정순 씨,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얼굴이 환하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웃으며 문화센터로 걸어갔죠. 요가 수업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몸은 뻣뻣하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땀을 흘리며 몸을 펴자 묘하게 속이 시원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물 한 모금을 마실 때
가슴 한쪽이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딸 미정이 와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배달 도시락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화센터 다녀왔어. 문화센터요? 엄마가요? 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제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릴까 해. 그 말을 하자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요즘 들어 이상해요. 밥도 잘 안 하고 아빠 혼자 드시게 하고 나도 내 밥 좀 챙기고 싶어서 그래.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몫의 시간 좀 갖자는 거지.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그런 말 하니까 낯설다. 엄마는 늘 가족 먼저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그 말에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나는 평생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죠. 하지만 그게 나를 지켜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금씩 나를 잃게 만들었죠. 미정아, 엄마는 늘 너희 밥, 남편 밥 걱정만 했지. 정작 내 밥은 늘 식어 있었어. 이제는 그 식은 밥 좀 덜어내고 싶어. 엄마,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이상해요. 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우린 다 엄마 덕에 컸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와서 혼자 살겠다는 말은 그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나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나로 살고 싶다는 거야.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남편이 놀란 얼굴로 거실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TV 소리도 멈췄죠.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너희는 몰라. 엄마로, 아내로 사는 게 전부였던 그 세월이 얼마나 고요하게 사람을 비워가는지. 엄마, 이제 조금은 내 목소리도 듣고 싶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죠. 남편은 신문을 접으며 말없이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발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어요. 식탁 위에 배달 도시락 냄새가 퍼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죠. 그때 나는 문득 옆에 놓인 커피캔을 봤어요. 며칠 전 옥분 씨가 건네준 그 캔. 그걸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이제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줘야만 사는 인생은 싫어요. 이름 없이 살았던 내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말이 나를 울게 했어요. 나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죠. 괜찮아. 엄마도 이제야 알았으니까.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내게 다가와 식탁 위에 반지를 올려놨어요. 이거 떨어져 있길래. 그의 손끝이 잠시 떨렸어요. 그 반지는 오래된 금빛을 잃은 채 빛나고 있었죠. 그 반지를 다시 쥐며 생각했어요. 이건 끈이 아니라 흔적이구나. 내가 묶여있던 세월의 흔적,
그리고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의 매듭.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진실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나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모두 잠든 뒤에도 나는 쉽게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죠. 탁자 위에는 남편이 두고 간 반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반지 위에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반지를 가만히 바라보는데 묘하게 숨이 막혔어요. 그 안에 내 지난 세월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조용히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금빛은 거의 사라지고 표면에는 작은 흠집들이 촘촘했어요. 그 흠집 하나하나가 마치 내 인생 같았어요. 빛나던 시절도 있었고 서럽게 긁히며 버틴 날들도 있었죠. 결혼 초 그 반지를 처음 받았던 날이 떠올랐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남편 병호 씨는 그때도 말수가 적었죠. 하지만 반지를 끼워주며 한마디 했어요. 평생 같이 갑시다. 그 한마디에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어요. 그 약속 하나로 아이 낳고 시부모 모시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게 사랑의 모양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약속은 조금씩 낡아갔죠. 남편은 점점 말이 줄었고 나는 점점 더 소리 없이 살아갔어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 산다고 믿었지만 돌아보니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나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봤어요. 손가락 마디가 굵어져서 잘 들어가지 않았죠. 억지로 끼워 넣자 살이 눌리고 금속의 차가움이 피부에 닿았어요. 그 차가움이 곧 내 가슴으로 번졌어요. 그래, 이렇게 살았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반지가 내 인생을 증명하는 줄 알았는데 이젠 오히려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문득 부엌에서 나는 김치 냄새가 스쳤어요. 며칠 전 담가둔 김치가 발효되며 내는 신냄새. 그 냄새 속에 내 세월이 다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익어가는 김치처럼 나도 참 오래 묵었구나 싶었죠. 마음속에서 묵은 기억들이 하나씩 올라왔어요. 아이 어릴 적 감기 걸려 밤새 간호하던 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와 한마디 말 없이 자던 날. 시어머니에게 서운했던 일, 내가 아픈데도 밥상 먼저 차리던 습관. 그 모든 순간이 떠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손바닥 위에 반지가 눈물에 젖었어요. 그 반짝임이 유난히 슬퍼 보였어요.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나 그동안 참 잘 버텼지? 맞아요. 그래도 잘 살았어요.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에 스스로 위로가 됐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인정을 구했어요.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고 남편이 나왔어요. 아직 안 자?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눈동자엔 조금의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이 반지 당신이 두고 간 거예요. 응, 내가 다시 낄까 해서.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 반지 참 오래됐지. 남편이 잠시 멈추더니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어요. 그때는 내가 고마운 줄 몰랐어. 그 한마디가 가슴을 쿵 치고 내려앉았어요. 그 말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 평생 기다려왔던 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천천히 내 옆에 앉았어요. 말없이 내 손등을 스쳤어요. 그 손이 거칠었지만 오래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이제 그 반지는 그냥 놔둬요. 손가락에 안 맞으면 마음에만 끼우면 되잖아요. 그 말에 나는 살짝 웃었어요. 그래요. 그게 더 편하겠네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다시 반지를 들었어요. 그 반지를 작은 유리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창가에 두었죠. 달빛이 반사되어 반지가 조용히 빛났어요. 그 빛이 마치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게 잠이 들었어요. 오랜 세월의 피로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꿈속에서 젊은 시절에 내가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참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과거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낡은 반지는 더 이상 후회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용기의 증표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손등에 닿으면 마치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부엌 시계 초침 소리에도 마음이 급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 일어나던 새벽 대신 나는 나를 위해 커피포트를 올렸어요. 물이 끓는 소리, 김이 오르는 냄새, 그 평범한 순간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이 있는 날이었죠. 나는 오래된 앞치마를 챙겨 들고 나섰어요. 공원길엔 은행잎이 바닥을 덮고 있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노란 잎 사이로 내 발자국 소리가 사각사각 울렸어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며 걷는구나. 그 단순한 사실이 참 새로웠어요. 문화센터 교실 안 캔버스 위에 붓을 대자 손이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옆에서 옥분 씨가 웃으며 말했죠. 정순 씨, 망쳐도 괜찮아요. 그림은 잘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꺼내는 거래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나는 하얀 도화지에 파란 선 하나를 그었어요. 그 선은 삐뚤었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 같았어요. 꾹 참고 살아온 세월이 그 선 안에 담긴 듯 했죠.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붉은 점 하나를 찍었어요. 이건 나야.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 딸 미정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또 어디 다녀왔어요? 그림 그리러. 엄마 요즘 너무 달라졌어요. 예전엔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랬지. 그땐 나한테 시간이 없었거든. 딸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 요즘 행복해요? 그 질문에
나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행복이란 단어를 누가 나에게 물어본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조금은 행복이라기보다 편하네.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아주 어렸을 때처럼 따뜻했어요. 엄마, 나 어릴 때 기억나요? 비 오던 날 학교 끝나고 엄마가 우산 없이 뛰어왔던 거 기억나지? 그날 집에 와서 너 열이 나서 내가 밤새 찜질했잖아. 그때 엄마 손 아직도 기억나요. 따뜻했어요. 엄마 손 냄새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가가 또 젖었어요. 그동안 나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정작 정순이라는 이름으로는 살아본 적이 없었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나는 거울 앞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표지 안쪽에 작게 적힌 글씨가 있었죠. 정순, 25의 여름. 그때의 나는 웃고 있었어요. 세상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나는 사진 속의 나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야 미안해. 그동안 너무 오래 잊고 살아서. 잠시 후 거실로 나온 남편이 내 어깨 너머로 사진을 보더니 말했어요. 그때 당신 참 예뻤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그때보다 더 좋아요. 이제야 나를 조금 알겠거든요. 남편이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은 침묵 뒤에 그가 낮게 말했어요. 당신 이름 참 예뻐. 정순.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들어왔어요. 오랜 세월 동안 누구도 그렇게 내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어요. 엄마, 여보, 그 이름들 속에 묻혀. 진짜 나의 이름은 잊혀졌었죠. 그날 밤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또렷하게 말했어요. 정순아,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라. 그 말이 내 귀에 울리는데 눈물이 나는데도 웃음이 났어요. 이건 슬픔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기쁨이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엄마의 삶은 여전히 내 안에 있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정순이라는 여자가 함께 숨쉬고 있었어요. 봄은 조용히 돌아왔어요. 매화가 피고 골목마다 진달래가 번지기 시작했죠. 부엌 창문을 열자 미세한 꽃가루 향이 공기 속에 섞여 들어왔어요. 그 향기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올해 봄은 유난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하루가 아니라 내 하루를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딸 미정이가 오랜만에 손녀 수민이를 데리고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수민이가 먼저 뛰어들었어요. 할머니, 봄이 왔어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아이를 꼭 안았어요. 작은 몸에서 햇살 냄새가 났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밥할게요. 딸이 부엌으로 향했죠. 예전 같았으면 그냥 둬. 내가 할게. 했을 텐데 이젠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의자에 앉아 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프라이팬 위에 기름이 지글거리고 달걀을 깨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엄마, 요즘은 어디 나가요? 응, 문화센터 다니고 있어. 요가도 하고, 그림도 배우고. 정말요? 멋지다. 엄마, 전에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제야 엄마가 엄마로 아니라 정순 씨로 사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웃음이 났어요. 그래, 나도 이제야 내 이름이 편해. 딸이 내게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엔 이해와 존중이 섞여 있었어요. 점심상엔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어요. 딸이 만든 찌개는 조금 짰지만 그 짠맛이 정겨웠어요. 손녀가 수저를 들고 말했다. 할머니, 이건 내가 만든 계란말이에요. 계란 속에 든 당근이 조금 탔지만 나는 크게 웃었어요. 그래, 우리 수민이가 벌써 요리를 다 하네. 그 한마디에 아이가 활짝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식탁 위 한쪽에는 여전히 그 낡은 반지가 놓여 있었어요. 빛이 바랬지만 이상하게 반짝였죠. 나는 그 반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반지, 이젠 그냥 여기 두려고. 남편이 내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이 집도 우리도 이제 묶어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묘하게 편안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났을 텐데 이제는 미소가 먼저 나왔어요. 식사를 마치고 가족이 돌아간 뒤 나는 식탁 위에 남은 그릇들을 정리했어요. 젓가락 끝에 묻은 김치 국물이 말라붙어 있었고 그걸 천천히 닦아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도 저렇게 오래 굳은 자국들이 많았지. 하지만 닦아내면 새 자리가 드러나는 법이구나. 창문 밖에는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커튼이 흔들리며 달빛이 반지 위로 비쳤어요. 그 빛이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괜찮아. 충분히 잘 살아왔어. 그날 밤 부엌 한가운데 작은 밥상을 차렸어요. 따뜻한 밥 한 공기, 된장찌개 한 그릇, 그리고 김치 2조각. 옆에는 작게 피어난 국화 한 송이를 꽂았어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한 밥상. 숟가락을 들며 나는 천천히 속삭였어요. 그래, 인생 별거 없지. 이렇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됐지 뭐. 그 말이 참 편했어요. 눈물이 아니라 미소로 끝나는 봄밤이었어요. 바깥에서는 개 짖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렸어요. 그 모든 소리가 나를 감쌌어요. 그 안에서 나는 느꼈어요.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나로서의 인생을 시작했다는 거리요. 늦게 피어난 봄꽃은 더 단단히 피어난다고 하죠. 이제 내 안의 봄은 늦었지만 분명히 따뜻하게 와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